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2일 최명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폭로라면 폭로고 아니면 주장이라면 주장이고 이런 말들을 쏟아냈는데, 거기에는 평가도 많고 본인의 주장도 많고, 특히 대부분은 김만배 씨한테 이렇게 들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의 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김만배 씨가 고개를 앞으로 푹 숙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면 김만배 씨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자기 혼자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갔을 때, 그러면 결국 이재명이냐 아니면 유동규 남욱이냐 하는 쪽에서 이재명 편을 드는 모양새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본인한테 과연 유리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아무리 지금 야당에서 흔들어대도 앞으로 4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법원에 대한 기대, 잘 아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년 9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들어섭니다. 물론 법원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어떻게 한 대로 판결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처럼 특정 사건을 질질 끈다든가 할 가능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만배 씨한테 유리해질 가능성, 재판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고개를 떨군 이유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이런 걸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작심을 하고 폭로를 한 배경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욱 변호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럼 당분간은 결국 지금까지는 유동규의 그 어떤 털어놓기 국면이었다면 그것도 물론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어제부터는 남욱 변호사의 털어놓기 국면이 상당히 또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기자가 만났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2014년 선거가 끝나던 선거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14년 6월 4일입니다. 그럼 2014년 선거라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김용이 고맙다는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때는 마지막인 줄은 몰랐겠지만, 여하튼 처음 본 남욱 변호사한테 김용 부원장이 그때 조직 담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고맙다고 얘기했다. 그럼 이 의미가 뭐겠느냐? 당연히 기자가 질문을 했겠죠. 어떤 부분을 고맙다고 얘기를 한 것이냐 그랬더니, 제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술해서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법정에서 어제 진술한 내용은 2014년 지방선거, 이걸 앞두고 최소 4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1억 내지는 2억을 더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지방선거 전인지 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억, 최대 6억 정도를 남욱 변호사가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때는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와서 이재명 재선 선거운동을 돕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동규 씨가 그냥 자기 자리를 비워놓고 나와서 퇴직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희한한 인사파행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하튼 고맙다는 거는 그 선거 자금에 대한 표시였다, 이렇게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이 차원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주었다.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도 본인이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왜 이랬느냐 하는 부분도 기자가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도 남욱 변호사는 우일의 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일의 신도시 여기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다.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이 부분에 관해서 자꾸 뭐 사실 여부 뭐 이런 게 이제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서 부인을 당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책임과 관련된 문제다. 그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며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평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관계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팩트가 아니고 평가지. 근데 자기는 팩트를 말하겠다. 이렇게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자꾸 바꿨다. 뭐 이런 지적을 또 민주당 쪽에서 하죠. 이거에 대해서도 남욱 변호사는 1년 전에는 밖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후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검찰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또 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럼 남욱 변호사가 입장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한 게 꽤 오래전이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장을 바꾸기 전에 남욱 변호사가 먼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적어도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말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한 2달 전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남욱 변호사는 그거보다 훨씬 전에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지금은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것에 근거를 해서 이때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죠.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정진상은 제외하고 이렇게 수사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검찰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한테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유동규 씨를 추궁하니까 유동규 씨도 결국 손을 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서 이 말을 바꿨다 안 바꿨다 하는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가 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뭐 선거도 있고 겁도 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언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 정말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게 팩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 이 진실을 털어놓지 못했느냐. 그거는 선거도 있고라는 거는 대선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때는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과 관련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진실이라고 털어놨을 때 실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서 누구 한 사람한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증언을 이 민간업자들은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얘기를 못했고 근데 법정에서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선서를 하고 만약에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을 때는 위증의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남욱 변호사 얘기는 팩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고 앞으로도 법정에서 반대 신문과 재신문을 거치며 내가 아는 사실관계를 소명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이야기를 전달한 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름의 답변을 하실 것이다. 이것도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봅니다. 내게 이야기를 전달한 분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만배 씨죠. 왜냐하면 어제 법정 증언의 상당 부분은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팩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야기를 전달한 분, 이거는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 내일 모레 24일 0시에 석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법정 증언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들으면서 고개를 떨궜다는데, 그러면 그거의 의미를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일단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으니까 그 증언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에 거기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요거는 사실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욱 변호사가 또다시 그거는 왜 사실이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이 정확한 워딩이 뭐다 하는 거를 아마 남욱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진실 공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로부터 들었는데 김만배는 그 얘기를 안 했다고 주장하면 남욱은 들었다, 여기는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진실 공방이 되는 거죠. 그 진실 공방이 됐을 때 그걸 판별하는 방법, 주변 정황입니다. 주변 정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꼭 김만배 씨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식집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유흥주점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날 그 유흥주점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거는 지금 유흥주점 대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러면 그날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거든요. 그러면 남욱 변호사는 그날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 씨는 자기는 뭐 그날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그 주변 정황으로 볼 때 과연 누구 말을 신뢰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이 현금으로 뇌물 로비가 오간 거는요, 어차피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없는 이상 사실은 증언에 의해서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근데 주변 정황이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김만배 씨가 아무리 부인해도 남욱 변호사의 말과 주변 정황으로 유죄는 확정된다. 그리고 또 이게 뭐 1억씩 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돈이죠. 그 1억이라는 돈은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가 몇백만 원, 뭐 1, 2천만 원 정도는 사실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찾아서 모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빌려서 할 수도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뭐 2014년 뭐 4월 달에 주었다, 이렇게 되면 그걸 만든 흔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만들었다, 어느 은행에서 얼마 찾고 어디에서 얼마 찾았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의 메모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검찰이 그 주변 정황을 딱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는다. 그러면 판사는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 남욱 변호사가 또 정영학 회계사도 1개월 이상 증언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영학 회계사도 남욱 변호사의 이런 증언을 뒷받침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김만배 씨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 씨의 입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 이뿐만 아니고 이제 어제 또 법정 증언에서 5만 원권 띠지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바로 찾아온 5만 원권 100장 500만 원입니다. 그건 왜 띠지가 이렇게 있죠? 거기에 그 은행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대로 전달했을 경우에 추적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이 띠지를 떼고 그걸 고무줄로, 고무밴드 줄로 묶었다. 이런 거는요, 일반적으로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그중에 어느 은행 뭐 이런 얘기도 남욱 변호사가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각종 주변 정황들을 검찰이 증거로서 다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실세들이 뭐 2차 비용 뭐 이런 거를 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기록에 남아있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고 일식집에서 뭐 9천만 원을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씨한테 줬더니 유동규 씨가 그 자리에서 이게 2014년 4월 16일입니다. 2013년 4월 16일이죠. 9천만 원을 줬더니 그걸 그 자리에서 가지고 그 일식집의 다른 방으로 갔다. 그래서 갔다가 왔다. 그래서 누구한테 그랬더니 형들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정진상, 김용 뭐 두 사람 플러스 알파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은 글쎄요. 예를 들어서 2013년 4월 16일에 그건 뭐 남욱 변호사 메모도 있고요. 그 일식집 어딘지 특정이 돼 있으니까 가서 정말 두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는지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더군다나 9천만 원을 남욱 변호사가 만든 과정도 검찰에 진술을 했을 거거든요. 이런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자가 또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남욱 변호사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뭐 법정에서 한 증언만큼 무슨 폭발력이 대단히 있다는 거를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어제 법정 증언을 결국 애프터 서비스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법정 증언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남욱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증언을 할 것이다. 특히 팩트 위주로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이 대장동 사태의 수사, 재판 이걸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느냐.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책임 문제죠. 그거와 연결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금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남욱의 입 이게 상당한 정도의 그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국민일보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그게 갖는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